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즐겁고 신나게 월요일장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오늘 기분 좋게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의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오늘장 브리핑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0.76% 상승하면서 2,557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1.23% 오르면서 85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2,55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자세한 수급적인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5,330억 원어치, 외국인이 2,958억 원어치 사들여준 반면 개인이 홀로 7,879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무척 닮아있지만 기관이 소폭 팔아냈네요. 외국인만 홀로 2,163억 원어치 사들여준 모습이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2,024억 원어치, 44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양시장에서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적이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고지고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0.15% 오르면서 68,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무려 68,900원까지 오르면서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7만 원 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7만 전자가 코앞인데 그 이상으로 날아가면서 시장을 또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이 반도체주들의 또 대장주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특징적인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테마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지만요. 그중에서도 오늘 퍼스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장비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늘 퍼스텍의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5,190원까지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 장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이 주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3.73% 오르면서 4,870원에 오늘은 마감가 형성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늘 월요일, 화요일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시는 반장님이시죠? 이무학 반장님 2부에 모셔봅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무학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강의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면 이 강의가 끝난 뒤에는 저희 이무학 반장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무학 반장님 강의 중에 그리고 종목 상담 중에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반장님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점 제발 매수하기 전에 물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장님과 월화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각각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좀 다르죠. 네. 월요일은 좀 이론 위주로 가고 그렇죠. 화요일은 종목 위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제가 다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보다는 오늘은 기쁨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 들어보나요? 네, 오늘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굉장히 어려워하는 여러분들 계좌에 잔뜩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매매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는 정말 오해가 많은 친구들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필요악이다. 필요하기도.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들을 열광시키기도 하지만 또 수렁에 빠뜨리기도 하니까 저는 테마주를 처음에 설명하기 전에 이런 말씀 먼저 드려요. 어떻게요? 자, 칼이 있습니다. 칼. 칼이 강도한테 쥐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무기죠. 위험한 무기가 무기. 되잖아요. 남을
해할 수 있고 자신도 다칠 수 있는. 자, 근데 이 칼을 요리사한테 쥐어주면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도구가 만들. 되죠. 나도 맛있게 먹고 여러분한테도 맛있는 음식 대접해 줄 수 있는. 쓰는 용도에 따라서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잘 쓰면 또는 안 쓸 수는 없는 그렇죠. 도구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테마주를 여러분들 오늘 하루 강의를 잘 들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해만 좀 제대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리, 이 주식시장의 생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시장 이해도를 훨씬 더 높여가는 방안으로 제가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가볼까요? 좀 네, 어려우실 바로 수 시작해볼까요? 있고 쉬울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좀 재밌는 얘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네, 제발요. 네, 제발.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자가 무슨 주일까요? 주식주. 밥? 술? 아니요? 저도 한자는 잘 못합니다만 네. 테마는 아시죠? 그죠, 영어잖아요. 테마 주는요, 이게 그루 주자예요. 나무 한 그루, 그루 이 묶음 단위를 말하는 이 단어가 바로 주식의 주자입니다. 식자는 법칙, 규칙 이런 식자고요. 수식할 때 그죠? 식이구나. 그죠? 그래서 주식 테마주라는 것은 하나의 테마를 갖고 있는 그룹의 법칙이다. 이렇게 어원 그대로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한 이슈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현상이다. 이걸 일단 제가 이제 테마주를 정의하는 단어로 좀 구별을 해봤고요. 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국밥을 먹었느냐, 이런 것처럼.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언제부터 테마가 생겼을까? 그 어원, 시초. 저는 1987년 그리고 1988년에 만리장성 테마가 그 시초가 아닌가. 만리장성 테마요? 네. 와. 이 중국 국경의 이제 만리장성에 관광지잖아요. 거기 이제 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거기에 샷시를 댄다, 바람막이를 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대단하잖아요. 만리장성에다가 거기다가 바람막이를 한다. 이때 한참 우리가 이 정부 정책 자체가 약간 좀 중국과 문호 개방을 좀 많이 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시기, 말 그대로 좀 외교적으로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생겨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2001년도에 이 2001년도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대한 알미늄이라는 회사가 일단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테마에도 대장주가 일단 스타트를 끊잖아요. 그렇죠. 대한알미늄이라는 회사는 알루미늄 샷시 만드는 회사입니다. 알루미늄 샷시 만드는 회사가 만리장성에 알루미늄 바람막이 나니까 샷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창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한알미늄이 막 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종목의 주가가 가다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하죠. 2등주한테. 태화라는 기업이 주가가 또 막 떨어져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한알미늄은 바람막이 하니까 샷시는 인정. 태화는 왜 올라갔을까요? 태화는 뭐 만드는 회사죠? 여러분 집에 있지 않나요? 고무장갑. 태화 고무장갑. 태화라는 회사가 고무신도 만듭니다. 만리장성을 샷시를 만들 때, 바람막이를 만들 때 인부들이 고무신을 신고 일을 한다고 태화가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산림식품이 또 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림식품은 그럼 뭐야 갑자기? 인부들이 일하다가 배가 고프면 간식으로 호빵을 먹는다고 산림식품이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마의 마지막 피날레는 한동약품이 마무리를 했는데요. 한동약품은 왜 그러면 올라갔을까? 일단 말도 안 되잖아요. 만리장성에 바람막이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상하지만 샷시부터 시작해서 고무신? 호빵? 말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부가 호빵을 먹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는 한동약품이 치고 테마가 끝났는데, 한동약품은 뭘까요? 인부들이 호빵을 먹다가
체하면 페스타를 먹는다고. 네, 소화제, 페스타. 나는 한동약품. 논리적이에요. 스토리텔링이네요. 네? 스토리텔링이 되네요. 아주 재밌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일단은 이게 테마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테마도 여기와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생각해 보세요. 대선 때도 그렇고 혈연, 지연, 학연, 인맥, 고교 동창, 무슨 뭐 파평, 뭔씨 동네 주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뭐 말이 됩니까? 그죠? 똑같아요. 이게 테마주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원조라고 봐요. 제가 이거를 왜 써놨냐면 2001년, 1999년 테마는 87년부터 움직이고 98년, 88년부터 시켰는데 얘네 상장 폐지당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지금 삼립식품이 있죠. 그래서 FPC 남아있고 한국약품 남아있지만 테마주들의 시세는 거의 다 상장 폐지. 자, 우리나라만 이랬을까요? 영국의 해외 회사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튤립 버블도 있었고 네덜란드에. 영국에서는 이제 남해 회사라는 말 그대로 좀 이 당시에 좀 작전주 1970년에 있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랐죠. 그죠? 만유인력의 여러분들 아이작 뉴턴이 여기서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때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가 없더라 하면서 쥐지를 치고 주식시장에서 떠났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때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잃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남해 회사 버블 때 작곡자 핸델은 왕립음악 아카데미를 이때 설립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테마주들의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열풍, 광풍 이런 것들이 지금도 현존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테마주의 좀 어원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테마주는 그러면 어떻게 생겨날까요? 정확한 통계라는 것은 제가 불가하겠죠. 이게 뭐 테마주 자체가 이거다라는 것도 이게 뭐 학술적으로나 뭐 이런 거 논문을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한 50% 이상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테마가 생성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또 저도 전문가지만 방송에 나와서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얘기가 정부 정책 수혜주. 정부 정책 수혜주. 무난하니까요. 네. 정부에 가는 방향대로 일단은 테마주들이 형성이 많이 되겠죠. 그죠? 뭐 그것이 뭐 장기적이 됐든 얼마나 됐든 일단은 매일 데일리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일정을 수시로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뭐 때로는 안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그거는 뭐 건바이 건이겠지만 일단 저는 한 50% 정도는 정부 정책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여기에 정부 정책 때 이것도 원조가 있겠죠. 테마의 원조가 아까 말씀드린 만리장성 테마였다면 17대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대장주가 있었습니다. 토목 아직도 상장해 있죠. 그죠? 토목 사업을 하는 이화공영 주가가 한 30배 올랐어요. 2,000원에서 67,000원까지. 그때 이화공영 제 기억으로는 뭐 삼목토건, 특수건설 이렇게 갖고 몇 종목 이화공영이 아닌 이화공룡과 아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화공룡과 아이들. 주가가 대장주가 30배 가니까 2등주도 5배, 10배씩 주가가 가면서 자 이렇게 한번 테마가 형성이 되면 다음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또다시 테마가 있었겠죠. 뭐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무슨 정책을 해서? 아니요. 헌정사상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기 옷 만드는 회사. 영유아 복지를 잘해줄 거야라는 이상한 방정식이 형성이 되면서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한 10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죠? 이러한 그 현상들이 계속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때도 후보의 혈연, 지연, 학연, 인맥에 따라서 테마주들이 막 엔리, 능률부터 시작해서 막 에이텍, TN 이런 종목들 막 안랩 이런 종목들 막 그리고 테마는 지금 어떻게 됐죠? 소멸. 테마는 항상 끝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일단 말씀 좀 드리겠고요. 테마의 디데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디데이 날까지 주식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대통령 테마로 혈연, 지연, 학연, 인맥 필요악이다 이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5년 만에 한 번 있는 이벤트니까 참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나 대선이 딱 있는 디데이 데이 날은 이 전날은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당선이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당선이 된 사람은 된 사람대로 재료 노출. 테마는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1번이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이 사람과 관련해서 대학교 동문 밀어줄 수 있어요? 이 사람과 같은 성씨들, 본가 사람들 정부 장관직에 앉혀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되면 재료 노출, 안 되면 5년 기다리라는 얘기야? 똑같이 빠져요. 된다고 덜 빠지고 안 된다고 더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 박살납니다. 그죠? 그래서 테마주는 어떠한 형성이로든 디데이 전날에는 팔아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나머지 50% 다음은 뭘까요? 나머지 절반은 저는 산업, 과학, 사이언스나 인더스트리의 좀 변화. 우리가 2007년도 1월 애플의 아이폰 출시가 스마트폰의 정의 자체. 그러니까 우리 IT 디바이스의 생태계를 완전 바꿔놨잖아요. 디카 없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말 그대로 생태계 변화. 최초로 벨이 발명한 전화기보다 스마트폰의 보급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이 애플 하나가 삼성전자 10개죠. 그죠? 시총 4천조. 4천조.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을 만들어놓은 이 생태계 변화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부터 여러 가지 반도체 이 스마트폰 테마주들이 생겨났었고요. 그죠?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놨죠. 그죠? 그 중간중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주식 지금 이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홀로그램 다 한때를 풍미했던 테마들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뭐야? 와, 홀로그램 뭐야? 3D 프린터 뭐야? 21세기 연금술이네. 저 3D 프린터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이게 되지? 프린터로 이걸 만들어낸다고? 주가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를 때 올라가서 모두가 이거구나 할 때 떨어진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앵커님은 지금 챗 GPT가 이제 뭐 하는 건지 다 아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테마는 안 가는 거예요. 너무해요. 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네. 테마는 GPT 테마는 그럼 끝난 겁니다. 그 테마는 그런 거예요. 챗 GPT가 뭐야? 이게 어디까지 진화를 한 거야?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가서 모두가 다 구글링을 한 번씩 해보고 마이크로소프트 빙에다 한 번씩 써보고 이거야? 그럼 주가는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아무도 모를 때 올라갔다가 누구나 닮으면 내려갈까요? 테마는 실체가 없어요. 신비감으로 가는 겁니다. 신비감. 근데 그 신비감이 벗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실적을 보겠죠. 다 취했죠. 처음에 너무 신비라서 와 이런 게 다 있네 하다가 이게 이제 뭔지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실적을 보여줘 그럼 다시 기본의 가치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죠? 끊임없는 테마주들의 흐름이에요. 그죠? 2018년도에는 비트코인 광풍이 있었고요. 그죠? 2019년도 드디어 1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2002년도에 사스가 있었고요.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요.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최근에 구제효까지 시작해서 여름, 엘니뇨까지 이런 식으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질병, 대유행 이런 것들이 또 테마의 일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막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질병이 생기면 일단 주가는 뜨고 보겠죠, 그죠? 이 원숭이 두창처럼 뭐 전염력이 강하지 않더라도 일단 너무 놀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왜?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지나갔어요. 사스도 그렇고 금방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도 이렇게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아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주식은 또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상한 질병이 또 보인다. 새로운 명칭을 탄 뭐 NCK 막 이런 또 무슨 바이러스가 또 출몰했다. 우리 바이러스가 생기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인류한테 지금, 그죠? 만약에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뭐 코로나 변형 바이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 질병이 발견됐다. 아마 또 어떤 정말 크레이지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나중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무조건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일단 계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테마주들은 항상 그럼 언제 막 다 걱정 또 올렸네요. 아이씨, 챗GPT가 끝났다고요? 진짠가요? 저도 잘 모르죠.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테마주를 언제 시작해야 되죠? 아무도 모를 때, 나도 모르는데요, 그럼? 아무도 모를 때 테마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 때쯤 되면 테마주는 이미 저기 가 있어요. 그죠? 정보가 좀 느리잖아요. 그죠? 뉴스에, 8시 뉴스에 나와야 알잖아요. 근데 주가를 먼저 시작한다고. 자, 그 패턴을 잡아드릴게요. 자, 처음에는요, 초기에는 한 5개 내외 종목들이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러시아 전쟁 관련 사료 관련주들 보면 카나리아 바이오, 현대사료였죠, 그죠? 현대사료, 한인사료, 뭐 고려산업, 한탑 이러한 사료 관련주들이 여러분들 상한가 빵빵빵빵 가고 나서 이제 안 거잖아요. 사료 테마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뭐 간장, 신송간장, 신송홀딩스, 뭐 해외 동물 트레이더 하는 기업들 막 별의별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막 육계, 돈계 막 오리까지 주가가 다 올라가고 했었죠. 저도 그때 정다운 같은 거 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 흐름들 이전에 그 얘네들은 언제 움직일까요? 초반에 어떻게 잡아야 돼요? 초반부터 급등해요? 아니요. 초반에는 세력들의 매집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매집은 어떻게 하느냐면 종목을 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 5개, 6개 종목들이 같이 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러다가 매집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장주가 등극을 합니다. 대장주. 여기서 누가 대장이었죠? 현대사료. 까나리아 바이오 지금 시총 1조 5천억이죠, 아직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죠? 대장주가 등극을 합니다. 대장주가 등극했다는 의미는 일단 급등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장주가 비싸라는 논리로 2등주와 3등주를 매수하기 십상이에요. 상한가 2번 갔네. 저거 못 사네, 이제. 그래서 다른 종목 찾으러 다닙니다. 막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목. 잠깐 10% 올라갔다가 막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가요. 근데 상한가 근처도 못 가는 종목들. 그러면 뭐예요? 자, 파티는 열렸는데 야, 나 오늘 파티에서 나는 깜냥이 안 되네. 나는 오늘 들러리나 서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파티장에 입장하는 거와 같죠. 그죠? 파티에 가려면 자신 있게 주인공이 돼봐야죠. 그죠? 시선을 끌어야겠죠. 파티가 끝날 때까지 개인들의 파티 참여원들의 관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분산 투자를 멈추고요. 가장 강한 대장주로 투자를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테마주를 시작을 할 때요. 이렇게 주가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죠?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 종목 갑자기 어느 날 상한가에 툭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1등주, 상한가 들어간 종목 1등주가 되겠죠. 2등주, 3등주가 생깁니다. 이때 저는 1, 2, 3등주를 다 분산 투자를 하지만 대장주가 등극하는 순간 매도. 손실 수익 상관없이 매도하고 여기로 다 집중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테마주는요, 물려도요, 대장주는 다시 올라오면서 매도 기회를 줍니다. 근데요, 2등주는요, 물리잖아요? 한 여기까지 와서 꼬꾸라져요. 3등주는요, 물리잖아요? 이렇게 돼요. 3등주는 매도 기회도 없습니다. 먹은 적도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주는 위험한 겁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위험한 곳에 가서는 위험한 주식을 하세요. 실적주, 안전한 주식 했을 때는 안전한 주식을 해야죠. 그죠? 그러나 하이 리스크, 말 그대로 하이 리턴입니다. 테마주들은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 소심하게 매매를 하면 테마주에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절이라는 무기를 딱 들고 여러분들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테마주를 실적주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적주를 테마주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형주를 소형주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형주를 대형주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눠서. 그죠? 내가 한식을 먹으러 가서 햄버거 찾지 마시고 햄버거집 가서 물회 찾지 마시고 일식집 가서 떡볶이 찾지 마시라고요. 각기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 원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테마주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방향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엘니뇨 관련주들 잘 보자. 지금 방향이 싹싹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싹. 테마 초기 단계. 네? 테마 초기 단계. 지금 보면 뭐 옥수수, 뭐 설탕 이런 작황 작물이나 아니면 에그리란다. 슈가플레이션 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싹싹 같이 움직입니다. 흑해 때문에 올랐다고요? 흑해 때문에 올랐으면 흑해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럼 박살 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눌림목 만들고 있죠. 지금 종목들 보세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5월달 말, 6월달 한 중순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노랑톡방에 오시면 엘니뇨 관련주들 생성 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대장주가 뭐가 될지 저도 모르죠. 그럼 출제자가 아니면 그 종목의 주인이 아니면 모르죠. 저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나 대장주가 등극을 하면 제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네요. 매집 끝, 이제 시작이네요. 대장주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종목이네요. 그죠? 3등주 이제 버리세요. 대장주로 다 갑니다. 이런 식으로 대장주로 집중하는 게 테마주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이렇게 됐다 칩시다. 언제 끝날까요? 테마주는 항상 끝이 있잖아요. 벌써 끝났을 수도 있어요. 로봇주들, AI 관련주들. 아직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징후는 무조건 보였다고 봐요. 처음 4-5개로 시작했던 관련주들이 코로나도 어땠어요? 처음에 신풍제약, 일동제약, 어떤 제약주들 몇 개, 5개 막 상한가 움직이더니 나중에는 막 개나 소나 다 코로나 한다고 테마가 막 바이오 종목들 제가 봤을 때는 한 200개는 코로나 관련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마구잡이식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챗GPT도 어땠어요? 아니 KT 콜센터, KT ETS 이런 기업들, KTIS 이런 기업들, KT 콜센터 하는 회사가 챗GPT랑 뭔 상관이 있지? 안녕하세요. 1번을 눌러주세요. 이게 챗GPT인가요? 걔는 챗GPT 개발하는 회사도 아닌데?
챗 GPT가 개발되면 거기다 쓰긴 하겠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AI 관련주 찾아보면 한 70개 있지 않나요? 이미 정원초과. 여러분들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 한 10명 탈 수 있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처음에 10명 탔을 때는 5명 탔을 때는 잘 가요. 바람 따라서 뉴스 따라서 잘 상한가 두고 하고 막 갑니다. 막 타는 거예요, 이제 막. 타. 입에 간다. 타. 와, 60명, 70명 타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죠. 그죠? 정원 초과. 대장주의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초소형주들이 여기저기서 반짝합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주에서 시세가 쉴 때 막 너도 AI, 나도 AI 하면서 조그만 종목들이 막 반짝 거립니다. 그죠? 이 로봇 쪽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대장주가 주가가 바닥에서 5배가 갔든 6배가 갔든 10배가 갔든 얘네가 대장주가 더 이상 안 가는데 소형주가 반짝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왜? 대장주를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대장주를 예를 들어서 1,000억으로 대장주를 만들었습니다. 얘네들도 주가를 올렸으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 실현을 하려면. 그죠? 이런 종목을 한 10억 들여서 상한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00억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소형주들이 자꾸 불을 켜줘야 내가 본진을 빠져나올 때 안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즉 던지기, 버리는 10억이란 말입니다. 왜? 1,000억을 나오기 위해서. 이게 소멸 과정이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형주에 번쩍하는 종목에 물리면 걔네들이 버리는 돈이라니까요, 그거. 1,000억 안전하게 엑시트하려고 10억씩 던지는 겁니다. 10억 갖다 상한가 한번 빵 만들면서 대장주 대장주 밀릴 때마다 개인 투자들이 바치거든요. 안 끝났네 하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 소멸의 과정의 입구입니다. 이게 바로 소형주들이 안 보이는 듣보잡애들이 막 주가가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물이구나. 대장전주들이 이제 엑시트를 준비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 실현하고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마 대장주의 곱전 급락이 시작됩니다.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소멸되는 과정이죠. 자, 지옥행 열차가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력들이 거의 다 물량을 턴 거예요. 그죠? 거의 다 한 70%, 80% 정도 물량을 털었으면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죠. 한 1억 투자했는데 한 9천만 원 나왔어. 한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정찰병으로 남겨두죠. 그죠? 종목의 주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머지 한 10%, 20% 이제 짜투리 물량 남으면 그 물량은 어떻게? 팍! 패대기를 치고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세력이 물량을 패대기 치면 장대 음봉이 뜨면서 거래가 이제 정말 죽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랬던 종목이 이제 역사의 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일단 이 테마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 저는 이것만 이해하셔도 정말 뭐 한 100만 원짜리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새로운 이슈가 중요합니다. 올드한 테마일수록 주가 약발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앵커님이 1부 때 말씀하셨지만 습해서 제습기? 계절 관련주. 봄이면 황사 오고 여름이면 무더위 오고 복날 오면 삼계탕 먹고 가을이면 아웃도어 입고 겨울에는 난방한다고요? 이건 사계절 동안 우리가 매일 하죠. 내년에도 할 거고 우리가 계속 할 거잖아요. 경중은 있을지언정 이거는 계속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이전에 이 주가들이 다 한 번씩 해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시장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멍청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항상 틀어야 돼요. 그죠?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고 다음날 뭐 퍼스텍, 빅텍, 스페코 이런 거 사요? 이제 안 가요. 이제 안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는 항상 그래서 신선한 거,
새로운 거 그렇게 보시고 그럼 대장주는 누가 될까요? 대장주는 말씀 좀 드렸지만 시가총액 상관없어요. 실적 상관없어요. 외국인 기관 보유지분 상관없어요. 기업 분석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테마는 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테마는 기업을 알고 싶지 않아요. 연결고리만 있으면 됩니다. 걸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든. 코에 걸리든 입에 걸리든 걸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실적이 별로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 별로면 외국인과 기관은 못 사요. 왜? 얘네들은 남의 돈 굴리는 애들이잖아요. 펀드 받아서. 근데 어떻게 적자 기업들이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얘네는 주식을 사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너 이 종목 왜 샀어? N이능률 샀어요. N이능률 최대 주주가 파평 윤실합니다. 사표 써야죠. 그죠? 사표 써야지. 지분율이 낮고 시차가 좀 작은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세력입니다. 여러분 세력이에요. 역지사지.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내가 딱 들어가려고 봤는데 이 종목을 한번 만들어야겠어. 한 500억 한번 쏠 거야. 근데 외국인 지분율이 40%네? 외국인 지분이 2천억 갖고 있네? 내가 500억 쏴봐야 걔네 물량 3분의 1밖에 소진 못하는데? 상한가 한 방도 못 만들어요. 내가 500억 쏘는 순간 걔네가 다 던져버리거든요. 그잖아요. 기관이 물량 이만큼 들고 있어요. 그 누구 좋을 일 시키라고 이거 들어가서 그거 올리고 앉았습니까? 그죠? 그거는 완전 헛발질하는 거, 돈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장주는 기업 분석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대장주는 누구다? 그래서 항상 시세순, 가장 빨리 올라가고 가장 멀리 올라가는 종목, 그 종목이 대장주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대장주를 분석하시고 뭐 어떤 테마가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정리하자면 항상 신선한 테마 그리고 테마의 대장주에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테마의 형성되는 모습과 소멸되는 과정 이것들은 꼭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수익도 수익이지만 대손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강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테마주 때문에 울고 웃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오늘 도움 말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이무학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 만큼 좀 테마주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상담을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죠. 문자로 접수가 됐는데요. 상상인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5,430원에
100% 들고 있습니다. 주식을 모두 이 현금을 주식으로 모두 갖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상상인 오늘 마감가가 5,250원 정도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비중이 크다 보니까 작은 출렁임에도 좀 동요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상상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저는 껄끄러워요. 상담을 껄끄럽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2020년에 주가 조작에 한번 휘말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과거가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전과 있는 종목, 전과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전과자라고 해서 앞으로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렇진 않죠. 우리가 그렇지만 꼭 색안경을 좀 끼고 보게 되잖아. 저거 그렇죠. 편견을 또 맞서야죠. 네. 또 그럴 거야. 저것도 뭔가 이상해.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그런 전과 있는 기업들은 정말 카운터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실적이야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기업 하다 보면 뭐 빚도 많이 질 수 있는 거고 뭐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카운터 리스크 말 그대로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당할 악몽 같은 현실들 이런 것에 대한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뭐 은행도 갖고 있죠. 저축은행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상상인 투자증권회사도 갖고 있죠. 그죠? 선박편하는 회사도 갖고 있죠. 상상인 나름대로 지주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좀 탄탄한 회사긴 한데요. 그런 그 주가에 대한 약간의 그런 좀 노이즈, 색안경.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만약에 기업의 카운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인도 잠깐 보시면 시가총액이 2,800억입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 1년에 막 1,000억씩 내기도 해요. 그죠? 매출 영업이익도 꽤 좋고. 저축은행 뭐 돈놀이 하는 회사가 자회사가 있는데 실적 뭐 그렇게 나쁠 일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 주요 계열사들은 다른 거 아무리 헛발질해도 세종저축은행, 저축은행이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 백을 다 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평가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시면 자 이런 케이스가 이제 최근 케이스로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있죠, 그죠? 도이치모터스도 보시면 실적 400억, 500억, 600억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800억입니다. BMW. 이거 이렇게까지 밸류가 안 나오나라고 했지만 결국은 주가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저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긴 한데 우리가 주식시장은 만약에 리스크죠.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편견, 색안경 이런 것들을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시청자분, 상담해 주신 분, 이거 깰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상상인, 너 주가 조작했던 종목이지, 정가 종목이지. 근데 기업은 괜찮네. 내가 그 편견을 깨줄게 하는 방법 뭐 있어요? 시청자분 생각하면 만들면 돼요. 그럼 그 편견은 깨집니다. 근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는 얘기죠. 호랑이 목에,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상인은 좋은 기업입니다만 시장의 편견을 깨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우리가 투자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상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또 유사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 상상인 만나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죠. 로봇주 아까 테마주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T로보틱스 이야기가 들어왔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47원 굉장히 자세하게 보내주셨고 10%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 중이세요. 우리 시청자분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또 6%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T로보틱스 오늘 마감가가 17,330원 정도인데 15,500원 라인에 좀 가지고 있으시면 어떻게 좀 더 욕심내도 될까요, 원장님? 그러니까 T로보틱스가 종목이 오늘 신고가가 좀 나왔는데요. 네. 자, 이 종목도 좀 운이 좀 잘 맞는 종목이고 운이 좋은 종목들이 있죠. 운이 좋은 종목이 있어요. 네. T로보틱스 오늘 상승의 좀 뉴스를 좀 보시면 오늘 다 보셨겠지만 반도체 검사 시스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수율을 잡는 기계죠.
빠르게 답안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기술 웨이퍼 검사 프로브 카드와 접속시켜서 불량품을 선별해낸다. 해서 지금 요새 장세가 좀 반도체주들 장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반도체 쪽으로 탁 가서 자석처럼 붙어버렸던 게 주가가 손뼉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탁 스파크가 오늘 튀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는 저는 로봇주 중에서 뭐 맨날 레인보우먼 대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 지금 2,500억짜리 이러한 시세도 분명히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의 전반부는 아니에요, 분명히 테마의 후반부에서 중소형주 작은 종목들이 스파크가 튄다 그랬죠, 그죠? 팡팡팡 튄다. 자, 근데 그 종목은 뭐라고요? 우리 강의 내용이니까 접속해 볼까요? 끝물에 나타난 현상이다. 연속성이 없다. 왜 그럴까? 티로복스틱스의 지금 시세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엑시트하기 위한 던지기 수급이라 그랬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니까 오 로봇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본진이 빠져나올 때 얼마나 편해요? 주가 빠져나올 때 개인 투자를 계속 받아주거든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막 하한가 처박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빠질 때도 세력들이 얼마나 못 먹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세는 좋습니다. 신고가도 좋고 손뼉 맞은 것도 좋은데 나 이것도 한 4배 먹어야 되지 않겠어? 3배 먹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시세는 이제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주 티로보틱스 오늘 시세 좋았고요. 트레이딩 전략은 뭐예요? 일주일 이상 주가 끌고 가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짧은 드리블로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로보틱스 접수를 해주셨는데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손뼉이 쫙 맞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짧게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은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F&B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또 종목이 시장과 함께 올랐네요. 3%대 올랐는데 지금 매수가가 2,840원에 갖고 계시고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봐야 하나요? 라고 목표가를 좀 여쭤보셨는데 약수익권이세요. 오늘 29,065원에 마무리가 좀 됐으니까 자, 오늘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기다리신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흥국 F&B 가지고 있다면 좀 어떻게 봅니까, 반장님? 일단 이거 개인 투자들이 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커버리지를 많이 하는 종목도 아니고 네. 유행을 타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이 기업이 주력 제품이 스무디? 스무디? 과일 농축액 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 좀 매니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스무디가 좋아. 그래서 이거 살 거야. 아주 바람직한 투자는 맞아요. 내 생활 밀착형,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나는 좋게 보고 스무디의 성장성, 과일 농축의 성장성 좋게 본다. 그런 투자는 좋습니다만 일단 한 가지 알아주실 점은 시장 비주류. 비주류가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나는 왼손잡이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일단은 독단적으로 마이웨이를 가겠다. 흥국 F&B 나는 스무디가 좋아. 계속 성장해 주잖아요, 그죠? 이것이 주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슈퍼 가면 코카콜라 있던 자리에 스무디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 건강식품이나 착즙 주스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저희 딸이 수박을 좋아해서 네. 수박 주스를 마트 가면 사는데 착즙은 요만한 거 한 900리터가 10,000원이에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죠? 근데 먹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장도 말 그대로 워라벨 이런 단어 좀 촌스럽긴 하겠지만 저는 시장에서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어디서든 상담하지 마세요. 그냥 시청자분 판단대로 그냥 한번 쭉 끌고 가보는 전략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업황을 좋게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고 아마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맞는 수익 저는 한번 맛보시지 않을까
아주 정석적인 투자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흥국 F&B까지 만나봤습니다. 자세하게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분명히 목표가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성장성 부분에서도 언급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노란톡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이무학 반장님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노란톡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에 이어 2부까지 함께해 주신 저희 이무학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